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 체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목회라고 있습니다. 천목회, 이게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나와서 뭐 떨어지든지 붙었든지 간에 이 30대 40대 후보자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천목회에서 이 국민의힘 지도 체제를 지금 현재는 조금 표현이 좀 어려운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김재섭이 어제 TV조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걸 가정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만,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집단 지도 체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얘기가 밖으로 새겼지만은 지금 현재 한동훈을 견제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한동훈을 견제해야만 자기들의 정치적 활로가 열리는 사람들, 한동훈을 견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친윤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구성을 하고 또는 지도 체제를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김재섭이 포함된, 김재섭이 소속되어 있는 천목회는 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왜 천목회는 당과 대통령실의 이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대표 한 사람이 이렇게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보다 당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운영을 하는 거, 그 집단 지도 체제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행을 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민주적인 정당에 부합하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힘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또는 새누리당에서 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걸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너무나도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선 후보는 이제 아니었고 떨어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을 당 대표로 지지하고 뽑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당 대표가 이렇게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당 쇄신, 혁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별로 변화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 천목회가,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천목회가 또 주장한 것처럼 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지금의 수직적 관계에서, 지금의 상명하달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체제 방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어저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이 1등, 2등을 기록합니다. 또는 이렇게 1등, 2등 기록합니다. 유승민이 1등, 한동훈이 2등,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얼마냐? 3%포인트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 정당별 그 지지율을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 결과만 봤을 때는 전당대회 해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현재 전당대회 규정이 당신 100%지 않습니까? 해보나 마나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버금가는 또는 좀 열심히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경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지지율 1등을 기록하고 지지율 2등을 기록하느냐? 이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율을 한 5%밖에 못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냐? 조국당, 더불어민주당, 이준석당 이런 데에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건데 뭐 지지율 1등, 2등을 기록하는 건데 당신 100%로 전당대회를 진행했을 때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당대표 선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당신 100%로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는 이 한동훈 추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전당대회가. 그럼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바뀔 겁니다. 다만 그 바뀌는 시기와 그 비율이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서 당심 70대 민심 30으로 바뀐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과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유승민 또는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도전하겠습니까? 이것도 승산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당심 50대 민심 50으로 바꾼다. 그러면 당심으로부터는 지지를 못 받는 유승민이 도전하겠습니까? 민심은 내가 앞선다. 도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 당심은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민심을 그럼 유승민이 장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심의 일부, 그것도 역선택에 의존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래서 유승민은 당심 50, 민심 50으로 해도 아마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승민이 아무리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당대표 선거 이길 가능성이 없는 선거에다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한 10억 원 이상을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체제가 바뀌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도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그 지도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도체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는 지금 현재 국내임의 현행 제도하고 같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보다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고유 권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이 당을 갖다가 운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 지도체제는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다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다 득표율을 올린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나머지는 물론 한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차점자들은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에서는 대표의 우선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의 주도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집단 지도체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적으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좋을 겁니다. 이게 뭐 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가깝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태가 언제 있었냐면 바로 2011년 그 하반기에 이 한나라당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슨 위기를 맞았냐면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한테 졌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였지 않습니까? 아주 좀 큰 표 차로 졌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포인트 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졌고 그 다음에 뭐 디도스 사태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 한나라당이 정말 위기다. 왜냐?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내년 총선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이길 수 있겠느냐. 대참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누구였냐면 홍준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집단 지도체제였습니다. 홍준표 보고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단 지도체제의 최고위원이었던 누굽니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집단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집단 지도체제에서 이런 최고위원들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집단 사퇴를 해버리니까 이 지도부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뒤에 들어선 게 뭡니까? 바로 박근혜 비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들이 일종의 야합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뭐 이합 집산이라고 해야 될까? 나쁘게 말하면 야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 지도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그 당 대표를 갖다가 끌어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됐을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표를 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다 득표를 해서 결국엔 당 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국내힘의 주류로 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또는 직접 오거나 또는 그 대리인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퇴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기껏 뽑아 나오는 한동훈이라는 그 당 대표조차도 그냥 같이 내려와야 된다.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단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누가 오든지 간에 현재 국내힘을 쇄신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가 그런 거를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이 반대파 또는 이 견제 세력들의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게 말해서 집단 지도 체제지 이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권 주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 내지는 이 당내 계파 수장들 또는 그 수장들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해도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명확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당의 최고위원회의지 않습니까? 이 최고위원회의가 계파 갈등에 아주 뭐 생중계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게 또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 2011년 11월 7일 날 기사입니다. 다 바꿔야 나만 빼고 계파 다툼 날새는 한나라당 쇄신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런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는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가 준비해온 쇄신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참히 공격당했다. 여권이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뒤 쇄신 방안을 두고 말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쇄신파와 친박근혜계 일부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뭐 이런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쇄신파와 친박근혜계 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청와대와 친 이명박계는 쇄신파를 비판하고 당 최고위원들은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당내 신구주류 계파 다툼에 따라 당청 갈등까지 겹치면서 쇄신이 실행은커녕 수령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때 당시가 바로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이때 당시 뭐였습니까? 신구주류 계파 갈등의 당청 갈등까지. 그래서 쇄신은 실행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국내힘 바뀌어야 된다. 국내힘은 혁신해야 된다. 국내힘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껏해서 뽑은 그런 사람이 당 대표로서의 역할도 못 해보고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비판은 계속됐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쇄신안은 어림도 없다. 그리고 원희룡 최고위원은 쇄신안은 어디에 자기 변화와 자기 희생이 들어있느냐. 홍준표 사퇴해라. 남경필 최고위원은 하면서 지도부의 처절한 자기 반성, 과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함께 해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홍준표 물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안 물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이 집단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같이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구성이 된 거였습니다. 그 박근혜 비대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저기 이상돈, 그 다음에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라는 사람이 2017년 5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자유한국당이 또 위기다.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된다. 뭘로 바꾸냐? 과거에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서 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계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 지도 체제는 책임 정치에 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저는 집단 지도 체제에서 당 대표가 됐으나 같은 해 10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헛발질로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하고 저와
저와 아무도 상관도 없는 디도스 사건이 터지자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서 지금은 바른정당으로 간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집단 사퇴함으로써 저도 당대표를 사퇴한 일이 있었다. 이 세 분은 그 당시 저를 사퇴시키면서 박근혜 이후 당권을 자신들이 장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들었다. 이거는 홍준표의 그냥 주장일 뿐이고, 당시 저는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새롭게 하고자 했으나 이 세 분들의 합작으로 지도체제가 붕괴된 일이 있다.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2기, 이건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2기에 들어 좌파들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서 우파를 분열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명박 청와대와 이 당의 신주류인 박근혜 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 당권을 갖고 있던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홍준표를 밀어내려고 했던 그 최고위원회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런 사람들의 이 복합적인 갈등을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뭐 자기들이 뭐나 된 듯이 무슨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혁신 방안이라도 된다는 듯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거기 뭐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입니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경원도 최고위원이 되고 유승민도 최고위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얼마나 그 역동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겠냐는 게 바로 이 천목회가 제시한 논거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논거.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대로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면. 근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기 계파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기 계파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걸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친한이라고 불리는 원내 인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당내 기반이 별로 없는 당대표와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당내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뒤에 막강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들이 연합을 해서 집단적으로 사퇴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홍준표의 경우처럼 물러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껏해서 뽑은 사람을 그렇게 물러나게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게 이 민주정당에 부합하는 제도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혁신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